수교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국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인권운동 하시는 김혜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혜숙 선생님은 13살에 북한의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42살에 나온 28년 동안 이제 북한 수용소 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 밖에는 어떤 특이할 면이 있습니까, 안 박사님? 워싱턴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다가 북한 그 인권, 특히 이제 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여러 차례 워싱턴에는 아마 수십 회 이상 다녀오셨죠. 그걸 가장 많이 알리신 여성 인권 운동의 대표적인 인사다 이렇게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고향이 평양이시잖아요. 네,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숭동에서 태어나서 13살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수용소는 왜 가시게 된 겁니까? 뭐 가족은 1970년 10월 28일 날에 그저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일 나갔는데 들어가라고 그러더니 차가 왔어서 싫어서 갔대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때 외할머니네 집에서 컸거든요. 애 맞으니까 어머니랑 다 일하니까. 그래서 가족보다는 5년 늦게 1975년 2월 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유를 뭐 저부터 거기에 들어가면 이유를 묻지 말라 이러니 그 규정이 있으니까 이유를 모른 채 28년 살았습니다. 뭐 재판이나 이런 절차 이런 건 없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이 관리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는 건 법의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소위 뭐 10대 원칙이나 뭐 국가보위부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혜숙 대표님이 가신 때가 이제 75년도니까 그때 아마 73년 5월에 국가정치보위부라는 게 생겨났으니까 그 사람들을 실적 올리기 위해서 뭔가 반체제 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 막 잡아가둘 때니까 그때 끌려가신 거죠. 나중에는 혹시 이유를 아셨습니까? 예, 나중에 28년 살고 나중에 나와서 그 해제를 받으면 자기네 친척이 어디 있다는 걸 다 알려줘요. 그래서 가라기는데 갈 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저 일하면서 조금 모아가지고 겨우 단돈 70원을 손에 쥐었어요. 1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우리 거기에 있는 데서 걸어서도 뭐 며칠이라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곳이 큰아버지네 집이었어요. 회창. 그래서 거기를 11일 동안에 두 아이를 끌고 내가 갔어요. 가니까 그 가서 우리 그 큰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다 알더만 거기서. 그래서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야 혜수가 내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면 우리가 들어갔을 걸 너네 아버지가 그 군사복무 10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본인이 된 거예요. 결론은 할아버지가 6.25 때 남한으로 넘어갔다는 이유인데 제가 여기 도착해가지고 조사받을 때 이거 할아버지 이름하고 저 잡혀 들어갈 땐 할아버지 뭐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와서 우리가 이게 할아버지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정말 인간 사람이라고 생활하는 게 사람 생활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데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지만 우리 동생들은 아직 올해 44년째입니다. 가는 아직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예, 있어요. 가는 아직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난 탓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아직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게 남한에 내려와서 뭐 크게 경찰이나 군에 있었고 아니 그 조사할 때 이름 대보니까 모르더만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그저 그 70년대 그때 싹 신원조회 하면서 한 명이라도 그 행불자가 있는 집은 싹 다 쓸어서 들어갔어요. 거기. 예, 많이 굉장히 들어갔댔어요. 18호 관리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하고 있어요. 해제되고야 그 알게 됐는데 그저 우리 화력발전소 북창 화력발전소 아시죠? 그렇죠. 그 화력발전소에서 그 석탄이 그게 많으니까 거기서 한 50리 들어가서 초소가 쫙 이렇게 철조망을 쬐더만 예, 그러니까 북창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는 북창군 속산리 제10 바로 관리소 이렇게 딱 찍어 있어요. 관리소락입니다. 수용소라고 한 게 있고. 관리소. 예, 18호 관리소. 네, 남한에서는 그 수용소라 그러죠. 북한에서는 다 관리소라고 그러죠. 네네. 예. 들어가면 이제 외부와는 차단이 되고 철조망을 네. 다 이렇게 챘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 사는 집은 이렇게 길게 이게 그저 한 20세대씩이 이렇게 그저 뚝뚝뚝뚝 막아놨으니까 이렇게 문 열면 부엌이고 또 하나 문 열면 방 안이고 그저 몽땅 이런 집이에요. 7식구건 8식구건 관계없이.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뭐 13살 때 들어갔으니까 다음 날에 학교를 붙였어요. 나 이건 무슨 학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평양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학교 하면 딱 알려요. 그런데 이건 뭐나 이건 무슨 이런 데인가 해서 그쪽 갔어요. 가서 뭐 전학 이거 증명서 엄마가 이렇게 다 하고 하니까 그다음엔 저쪽에다 교실에다 그래서 학교 대동강을 거기에서 조금 들어와서 그래서 맨 덜각다리 있는 데다가 그런다 이렇게 교실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에는 연구실하고 그 여쪽에는 교원 사무실 이렇게 있는데 교원 사무실에서 다 접수하고 학교로 저쪽에서 가야겠는데 가니까 뭐나 이건 무슨 애들이 그때 제 기억에는 구미와 운이의 운명 그렇죠. 뭐 이런 거 고지 금녀의 운명 이런 거를 제가 그 북한에서 영화를 보면서 아 저런 고지들이 옛날 때 있었구나 이렇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들어가니까 그보다도 더한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애들인데 그 신발이 없어서 2월 말이니까 겨울이잖아요. 신발이 없어서 이게 헝겊 같은 거 있잖아요. 바지 같은 거 이렇게 깨지면 이렇게 싹 매고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맸더라고요. 싸매고 그다음에 교실에 툭 들어가면 걸레 같은 거 이만한 거 이렇게 누빈 거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속속 이렇게 문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야, 그다음엔 막 이렇게 우리는 학교 공부 2시간 끝나면 우유를 줬거든요. 평양에서는. 그래서 저도 우유 주는 줄 알고 그 유무 우리 겉부라 그러잖아요. 겉부. 우리 북한은 네. 겉부인데 쭈글쭈글하지매 이런 걸 제가 하루에도 하나 가방에 요구 갔어요. 2시간 그래서 막 배가 고프니까 2시간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우유는 고사하고 야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들어갈 때 제가 키가 이만했어요. 키가 그때 폭은 크질 않더라고요. 그때 들어갔는데 이렇게 거기는 줄 서면 큰 애들부터 앞에 서서 쭉 이렇게 서거든. 예,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공부 시간에 저는 그래도 A, B, C, D, E, F, G 노래 그것만 조금 배우다가 들어갔어요. 그 하학 기여하고 그다음에 한문 이렇게 글자 조금 쓰는 거 그다음에 들어갔는데 그게 내국어 교원이 아예 없더만. 그렇게 하고 혁명 역사, 그 다음에 조선 역사 이런 거는 있지만 당정체라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당정체라는 거 이건 무슨 거지 해서 수업 시간에 가고 앉아서 듣는데 그때 벌써 김정일에 대한 그런 거는 당정책에서 나오더만 이렇게 어디 가서 더러도 하고 청년 돌격대 묻고 이런 거를 그다음에 김일성이 현지지도 하는 거를 아니고 애들한테 그런 거 배워줄 거가 안 되는 평양에는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보기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일 그저 강하게 하는 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 활동. 그저 자다가도 턱 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백두산에서 아버님 김영직 선생님과 강반석 어머님이 아드님으로 탄생한 이거를 그저 한 글자도 빼짐없이 그저 암송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조금 절거나 배고프니까 추위에 이게 추위가 배가 고프면 더 추워요. 그렇게 하고 졸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시봉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칠판 있고 지시봉이 있는데 지시봉으로 그 앞에는 뼈쪽하고 뒤에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 꽉 끌어지고 때리더만. 대가리 팍 때리면 지시봉이 이만큼씩 팍 꺾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내가 매 맞아서 지시봉이 꺾어졌으면 내가 지시봉을 2개 해와야 돼요. 야, 그렇게 악착하게 그렇게 하더라고. 그다음엔 저는 중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인민반이 공부하고 우리는 오전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끌어다가 이만한 거 맨 탄강이에요. 18호 관리소는. 그러니까 탄강을 석탄을 캐서 죽겠으면 죽고 살겠으면 살고 밥은 조금씩 주면서 그저 무상이잖아요. 무료로 우리가 제수처럼 일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북창 화력 발전소에다가 석탄을 캐서 보내는 거 담당하는 게 18호 관리소더만요.
예. 그러니까 연료 공급을 하시는데 거기 들어갔으니까 대충 몇 가구 몇 명 정도나 있었나요? 그 인구가 한 1,000명 뭐 2,000명 됐나요? 아니, 그보다 더 많았지요. 굉장했어요. 그 내가 갈걸 쳐서 여기에서부터 그 기다리다가 엄마를 만나서 들어갔잖아요. 그 여기에서부터 저 끝까지가 100리예요. 골짜기가요? 예, 근데 그저 산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서 이렇게 생기면 딱 관리소로 만들 그런 지형이 생겼더만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지금 격리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월남자고 이 가족은 가만 놔뒀다가 이게 체제 도전하겠다 그래서 갖다 격리시키 가둬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 갇힌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낮에 가르치고 또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이었나요? 선생님. 학교 선생들? 학교 선생님. 아, 학교 선생들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마을이 다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평안남도 북창군 속산리 심산이라는 곳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갈골, 뭐 명학, 심산, 득장, 어피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심산에 그 원래 집이 거기니까 거기를 들어갔거든요. 그러갔는데 다만 다 처가집, 처가집인데 그 들어가서 이렇게 쓱 누우면 저 하늘에 별 떴으면 그거 다 보여요. 구멍이 숭숭하네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비 오면 비가 새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천정에 뭐 조금이라도 방안은 바르지만 부엌에는 아예 그 다 내다 보이고 없거든요. 그래서 비 오면 비가 이렇게 새잖아요. 젖으면 이렇게 쳐 늘어졌다가 거기서 구렁이가 볏집이 아니고 그 뭐야 산에 있는 새처 예. 그걸로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 씌우고 하니까 그 밑에서 쏘고가지고 있잖아요. 뱀 구렁이가 되면 델러덩 막 떨어지고 나 있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예, 그런 데에서 들어갔는데 저는 1975년 2월 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친할머니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앤맞이니까 저희 할머니네 집에서 크다가 저는 5년 늦게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내가 못 봤던 동생이 둘 또 태어났더라고요. 그 안에 있어요. 예, 애기들은 많이 나라 그래요. 노력이 없으니까. 아하.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할머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뭐 아버지 없다 뭐 어떻다 무슨 있잖아요. 그 어린 가슴에도 너무 허무망랑한 이런데 내가 왜 들어와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에 그저 눈물만 계속 흘리지 무슨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아버지는 왜 내가 어디 갔나 하니까 아버지 이거 밤일하고 들어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되도록 안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너희 아버지는 평양에서 평양 선교 뭐 방직 공장 지배인차 운전수 하다가 갑자기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가니까 자기 충성심을 다해서 군사복무 10년 했지 왜 내가 갑자기 이런 데서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랬다고 이게 반박한다 그러면서 보위부에서 잡아갔대요. 거기도 보위부가 있어요. 보위부 청사, 뭐 혁명역사 연구실, 안전부, 분주소 다 있어요. 보위부에서 그때 내가 들어가기 전에 1974년 12월 7일 날에 잡혀갔다는데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처형된 문화입니다. 뭐 저기 비밀 공사 하다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저 다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아직 생사거랑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만 16살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 학교를 졸업시키잖아요. 졸업해서 그저 몽땅 탄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채탄공으로. 예. 그래서 깊은 불속 안에 들어가서 이게 마스크도 없이 하루 이게 석탄 생산량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어머니가 이거 산에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1일 날마다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쉽니까? 예. 주말 이런 거 아니 없고? 주말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이렇게 한 달에 하루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힘들어서 사람을 휴식시키는 게 아니고 탄광이라고 6만선 전기 그거를 설비 점검하느라고 휴식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 1일 날 쉬면 4월 30날에는 그 인민반정한 한 데 가서 산림보호증을 떼야 돼요.
산용증. 그게 뭐냐면 산에 갈 수 있는 증명서. 예. 나물 캐러 가고 뭐 해도 네네네. 증명서가 있어 올라간다. 예, 예. 산에를 탈출할까 봐. 예, 걸겠죠. 그래서 가서 그저 발발발발 디켜다니는 애기하고 할머니하고만 못 가지. 그저 요거 조금 이민학교건 뭐건 다 끌고 산에 가서 그저 못 먹는 거건 뭐건 파란 거건 다 뜯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은 게 그 도토리나무 잎사귀. 거긴 도토리나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잎사귀부터 너무 뜯어 먹으니까 열매가 열리질 못해요. 근데 도토리나무 잎사귀는 왜 좋은가 하면 4월 이렇게 초부터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뜯어다가 그저 물을 살살 끓여서 한 서너 번 우려내면 뚝뚝한 그것만 빼면은 그저 뭐 나물 조금만 다 그것만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그 5월 1일 날 산에 갔다가 저기 벼랑에서 이거 떨어졌어요. 갑자기 이게 눈에 이거 멀미 오면서 어지럼증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돌아가서 어머님이? 네.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그때 졸업을 했거든요. 79년대. 그래서 졸업해가지고 탄광에 배치받았어요. 내가 그 탄광에 배치받아가지고 채탄공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저 그 군대는 지령 과제를 우리 교대가 처음에 23명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24명이잖아요. 근데 그저 사고 나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다 물통 터지고 이렇게 해서 그저 죽고 6명이 남았어요. 근데 북한 탄광은 다른 종교 탄광들은 다 군복처럼 계급장을 달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긴 관리소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이게 우리 이제 신입생이 들어왔잖아요. 그 가면 그 로봇과에서 이렇게 로봇과라는 거 있어요. 탄광에. 로복이라는 건 그 근로, 노동, 네. 그다음에 의복, 그건가? 네. 저 노복과 이렇게 말해요. 그 노복과에서 가서 뭐 김혜숙이 하면 김혜숙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작업복 한 벌, 그다음에 지하적 노동화가 지하적 있어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비누 한 장, 그다음에 이거 쌀이 모자. 그렇죠. 쌀이 안전모. 네, 안전모. 근데 쌀이 나무로 쌀이 나무로 엮은 거예요. 그거를 줘요. 그게 전부예요. 예, 그렇게 하면 작업복이 탄광이니까 그죠. 이렇게 남자들 이게 뭐야 이거 치수 재서 주질 않고 똑같은 제수복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체격이 큰 사람은 이 부분 괜찮은데 우리 같은 것들은 그죠. 또 접어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입었다가 깨지면 그 밑에 거 긴 거를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속탄이니까 금방 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그걸로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 노동안전교양 받을 때에는 뭐 노동시간이 8시간 노동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대 작업에. 그러니까 탄광을 한 번도 쉬질 않아요. 24시간을. 3교대. 그러니까 뭐 영식교대 했다가 8시 교대 했다가 그다음에 중번교대 이렇게 하면서 돌리지요. 근데 3교대니까 어쨌든 교대가 들어오면 이 짝꿍 나가야 되잖아요. 2교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교대. 그러니까 16시간. 막 그렇게 일 시켜요. 막 그러니까 이제 이거 먹는 거보다도 그저 이게 사람이 그저 빌빌빌빌 막 너무 잠을 못 자니까. 예. 드시는 건 뭐 좀 제대로 드시나요? 그렇게 하고 우린 지하막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라고 줘요. 영양제 알랑미 중국에서 거의 들여오는 거 알랑미. 알랑미밥 120g이 다기는데 뭐 여기서 떼먹고 저기서 떼먹고 그저 요만한 데다 조금 하고 그다음에 염장 물함 그저 막 그저 소금물에 절였다가 그 잎사귀 시꺼먼 거 있잖아요. 무는 그 간부들이 먹고 그 잎사귀 그거 염장 꼭 한 사발씩 주는데 집에 저가 제일 맞이였어요. 어영제에서 이게 그다음에 그 사형제가 할머니하고 그저 나 오기만을 그저 눈깔이 새까면서 기다리지. 영양제 밥을 내 비닐에다 단 한 번도 안 먹고 계속 싸갖고 갔어요. 국만 먹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만 주고 그저 정신없이 쓰러지죠. 집에 가면.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알랑미니까 물을 부는 것만큼 불어놔요. 뭐 저 죽고 저 미움처럼. 그렇게 하면 그걸 먹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내가 일 나갈 때 한 끼 먹는 게 그만이에요. 노동자가 일하러 나갈 때는 그래도 아무거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뭐 남을 죽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또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는 행복이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갔거든요.
돌아가니까 그다음에 애들끼리 남았잖아요. 애들끼리 남으니까 그 찰나에 또 우리 내 제가 앤맞이고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그러니까 야가 또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졸업해서 또 잠상경에 또 굴진공으로 그저 남자는 굴진이고 여자는 채탄이에요. 그러니까 야까지 졸업하니까 조금 좀 생활이 나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 탄광에 들어가는 사람만 900을 주거든요. 식구들은 100억을 안 주고. 관리소, 야, 그러니까 야까지 조금 타니까 조금 낫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야가 또 졸업했어요. 야가 또 졸업하니까 내가 다니는 탄광 채탄공으로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2명이 조금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살림을 하면서 쌀을 타다 놓으면 애들끼리 있으니까 탄광에 들어갔다가 와서 이게 강건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이거 뭘 다 채가고 사람 잡아가도 몰라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 자꾸만 더덕 맞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애들을 부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88년도인가 그때 내가 저기 결혼 승인을 받았어요. 제가 거기서도 그러니까 여자는 28세, 남자는 30세가 되면은 결혼을 승인해줘요. 예. 근데 뭐 북한 기준으로 보면 꽤 늦은 나이네. 북한에서 뭐 사회지역이야 23살, 22살만 일찍 결혼하지요. 결혼하죠. 근데 우리 갈 닫힌 구역이라 그래서 저도 승인을 받았어요. 일을. 근데 나이가 됐다고 무조건 승인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좀 일을 일하고. 하고 그저 우리 할머니 있을 때에는 그저 봐도 못 반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벙어리처럼 이렇게 해야 매를 안 맞지. 그 뭐 이 말이나 해서 뭐 매나 맞고 우리 할머니가 그저 자기 그 아들이 그렇게 잡혀가서 못 오고 또 손자들이 어디 가서 매 맞고 할까봐 항상 그저 업이 그거였어요. 그저 벙어리처럼 살려고. 그럼 어른들도 계속 매 맞습니까? 야 거기는 그저 이거 할아버지도 그저 막 꽁통 차고 막 이렇게 해요. 거긴 근데 그거는 간분의 자식들이 다 선생도 하고 선생도 하고 뭐 노동자 무슨 순찰대도 하고 지령장도 하고 간분의 자식들이 우리 이주민으로서는 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저 일밖에. 남편 될 분도 그 안에 있던 남자분이었겠죠, 물론. 네, 그런데 그 남편은 우린 그때 내가 들어가서 뭐 10년 넘어이 됐으니까 그렇죠. 28세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뭐 진폐증 뭐 이런 게 없고 이 사람도 평양에서 들어왔더만요. 예. 그래가지고 국가보위부 2급 외화지도원 하다가 보이지도원이었네, 이 사람. 어이구야. 그런데 관리소에 들어왔어요. 관리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발파공을 했어요. 발파공은 우리 그 탄광에서 그 조금 나은 직업이에요. 예, 그런 거 하면서 어떻게 알게 돼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이렇게 낳았지만 뭐 성공은 못했고, 예,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뭐 노동자 합숙에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요거 탄광일 하다가 자기 그 탄광일 하다가 시간이 요거 나와 있는 시간이 맞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분주소에 갔어요. 결혼식이 이렇게 뭐 식처럼 차리진 못하고 이렇게 둘이 분주소에 가라길더만 이민 반장이. 그래서 가니까 뭐 맹세문 하면서 둘이서 똑같이 읽어야 돼요. 이런 거이. 맹세문.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배려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이런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우리는 높은 속탄 산으로 소탄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충성으로 보답하겠다 하면서 남편 김 누구 이제 저게 초는 누구 이렇게 하면서 날짜 쓰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관리소라 그러겠죠 뭐. 네. 그럼 이주민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네네. 이주민. 아까 해제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저는 이주민이잖아요. 네. 길다가 저 2001년도에 해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해제가 시켜줘요. 이렇게 특별히 일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해제시켜주면 해제민이 또 이주민하고 가깝다가 이 집만 해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깝댔으니까 둘이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제민을 이주민으로 바꾸시켜요. 네, 바꾸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결혼하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는 그 우리들을 다 이렇게 뭐 지도한다기나
통제한다기나 통제. 통제지요. 통제, 예. 안전보장내, 뭐 관리소 서장내 그 사람들 보고는 알데네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소리죠? 되네. 몰라 무슨 저긴 거기 그 사람들 부르는 그런 거를 알데네라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그 같이 이주민에서 해제민이잖아요. 그럼 해제자다 길고 그다음에 그 N 거 이런 것들은 이주민이라 길고 이렇게 부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궁금한 게 한 가지 꼭 있는데 네. 지금 그 저 길주 풍계리에서 핵실험하는데 그 갱도를 판 사람이 누군지 그 이제 화성이나 회령 그 수용소의 수용자들을 갖다 파괴하고 조용히 죽여버리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찾으려고 글쎄요, 아까 하루 번을 아버님이 가- 없어졌다니까. 네, 하루 번을 했는데 거기가 과부들이 많아요. 판경에 들어가면 다 남자들 있잖아요. 제가 그림도 다 그렸어요. 다 끌려가고 여기다 여자들만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적세로 채우는데 이런 게 모자라니까 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저 출근하면 남자들 막 무리로 잡아갔거든요. 그런데 내 그 같이 일하던 그게 가네가 대내예요. 알대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소가 처음에 내가 갔을 때에는 그 간부네 자식이나 안전원네 자식이나 같이 공부시켰어요. 가을이 그런 게 뭐 못 되니까 인원이 그다음에 많이 들어오면서 해제민 갈라지고 대내민 갈라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가네가 그 알데네였거든. 그러니까 저리 거저 이렇게 그 김일성 대학 졸업하고 무슨 안전 무슨 그런 거 졸업하면서 조리 18호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회 내용을 잘 알잖아요. 가 이름이 김경순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가보고 계속 아버지가 이거 별달았으니까 계속 어디 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좀 물어보니까 여기서 잡아간 사람들은 어쨌든 알려주지는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한 번은 그 가가 말해주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비밀 공사를 한다더만 그걸 이렇게 그게 완전히 그 강제노동이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입이 군절이잖아요. 그렇게 가본 거죠. 마지막에 거기서 늙어가는 것도 있었고 나이가 다 이거 똑같은 시기에 잡아가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저 그 갱도만 완성하면 그저 어느 순간에 쑥 죽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는 걸로 알고 있었나 그러니까 야, 내가 그때 가가 뭐라고 잠깐 말을 해줬는데 그때 내가 그 졸업하는 해였거든요. 근데 나는 졸업하면서 채탄공으로 배치받고 가는 저기 공부도 아야 뭐 어때요. 근데 저기 그 득장중학교 사년단 지도원으로 갔거든요. 아이고, 잘 갔네. 잘 갔어요. 예, 그러면서 그래도 이따금씩 만나곤 했어요. 나를 이렇게 저 하면서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죠. 예. 북한에 비밀 시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북한군 뭐 공병입하거나 그러지 그러고는 않는다니까. 그거는 군사복무 하는 사람들은 제대되니까 이게 비밀이 누설되잖아요. 말이죠. 거기에 가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서 어쨌든 죽었든지 살았든지 이거 소식은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그저 피트 그저 그렇게만 알았지 뭐 어디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동생분들은 아직도 계시다고 네, 그랬죠. 예, 제가 다음 게 저기 뭐 그 잡혀 나갔댔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그 동생들이 밥을 갖다 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아직 야는 죽었으니까요. 새 동생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벌써 생활이라는 게 오늘 요거 밥 가져오면 이건 누구네 우리 셋째 동생 내 집에서 왔거나 내일 또 밥 하나 이만큼 갖다 주면 이건 막내네가 왔거나 하는 게 딱 알려요. 뭐 숟가락이나 버작이나 벤또나 그저이 변함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들여오면 난 또 중국에 더 줘야 됐다 했으니까 그거 이렇게 밥 다 헤쳐봐요. 무슨 비밀 쪽지 있는가 해서 예. 그래서 아직 살고 있는 게 그게 확인됐고 그다음에 이게 노동당 또 입당도 다 했고 동생이 일을 잘해가지고 그 안에서 입당이 가능한 거예요? 간이 해제됐잖아요. 2001년도에. 그 수용소가 해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당이 동생은 해제됐고. 해제돼서 나왔군요. 동생분은. 해제되면 그 막 채탄공 하됐으면 거기서 일 잘하니까 이거 비서도 시키고. 오, 예. 그 안에서. 예.
그 입당도 시키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거 정권 잡으면서 나위 정치는 강폭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주민 때도 입당을 시켜줬어요. 그저 600명에 한두 명씩 정말 그저 비서한데 잘 보이고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러니까 마냥 탄압만 하면 이게 또 저항 세력이 돼버리니까 그렇지요. 격리는 시켰대 약간의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는 또 인센티브는 살짝 줬다는 네네. 네. 그 안에서 뭐 군대를 입대하거나 그러진 못하죠. 자녀가 네. 태어나서 해제되면 해제된 가족은 그 아이들 졸업할 때 군대가 나가요. 예, 해제되면. 아까 탄광 사고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병원은 있습니까? 병원은 있습니다. 병원은 있는데 그 탄광에서 이렇게 다리가 뚝 잘라지거나 팔이 뚝 잘라지거나 이럴 때만 거기에 가면 그 뭐 치료는 이렇게 크게는 뭐 할 걸 삐니 같은 건 뭐 다 본인이 사서 들여대야 되니까 페니실린, 마이실린 이런 거 팔고 있잖아요. 몰래. 그렇죠. 그 해제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거를 또 갖다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간분의 아줌마이들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 이주민들 같은 거하고 몰래 이렇게 내통하면서 그런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24살 때 들어가서 저는 일 잘하면서 한 1, 2년 있다가 그 야간 석탄 전문 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는 그 안에 있는 겁니까? 관리소 안에. 네. 그러니까 아침에 나는 3교대를 안 하고 그때부터는 학교로. 예, 아침교대 일을 해야 돼요. 일하고 5시에 나와서 막 씻고 이제 영양제 한 그릇 주면 국만 먹고 그다음에 그거 집에 가서 다 집이 거 먹기니까 예, 그거 갖다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막 걸어가야 돼요. 한 시간 걸어가야 돼요. 가면 수업하는데 저는 설비과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벨트권 뼈운 전공을 했어요. 근데 벨트권 뼈운 전공 하면서 돌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혼자서 막 이렇게 꼬집어내다가 이게 내가 손 다쳤잖아요. 찌었네 완전히. 이게 있잖아요. 버렸습니다. 이게 그저 이만큼 짜서 쭉 너덜너덜 하댔어요. 근데 이거 잘라야 된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24살 때 이거 잘라졌는데 이거 자르면 어떡하나 해서 붙여보자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진단서도 한 면도 못 뗐고 이거 손가락이니까 이렇게 못 뗐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처치가 뭔지 알아요? 소금. 그저 소금물로 집에 있는 거. 소독하는 정도니 소독. 그저 소금으로 하고 이렇게 싸매고 들어가면 이거 한 손으로 일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도 두강차는 실어야 돼요. 8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막 그게 일을 하는 게 생각하면. 근데 이 손이 이렇게 겨울 되면 다 장갑은 똑같이 끼는데 이 손만 막 시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영양실조 이런 거로는 뭐 병원 못 가는 거네요. 뭐 영양실조가 나도 첫 타격이 영양실조 어두마 그저 이게 안경 낀 것처럼 이렇게 쫙 되면서 그저 이게 햇빛에 나가면 새빨가면서 이거 저 껍질이 다 뺏겨져요. 그리고 해가 쫙쫙 다 갈라져요. 이거 영양실조가 그렇게 오더만. 그다음에 이게 햇빛에 노출된 살은 그저 몽탕 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그저 다 뺏겨지고, 예, 그게 영양실조라는 게 그건 말해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김일성이 94년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부터 고난이 행군 우리가 맞았어요. 그저 있잖아요. 성기건 뭐건 그저 다 뜯어먹고, 엄마 세상에 사람 죽은 게 처음에는 무섭더라고. 그저 이게 걸어가다가 쑥 이렇게 하고 죽고, 그 다음에 축 앉아있는 거 그저 사람들이 와서 축 치고 죽은 거지만, 야 시체가 그저 굉장했어요. 산에 있잖아요. 우리 이거 나는 이렇게 산 넘어서 이렇게 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어설길이에요. 차는 못 다니고 사람이 다 도로를 이렇게 돌아다니려면 시간도 멀고 삥 돌아야 되니까 이게 등성이고 저 쑥쑥 넘어 다니는데 그 옆팔이 그저 몽땅 다 시체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본인들이 다 처리해서 관에다 그거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딴 데다 막 버리고 그저 그 다음에 야 세상에 거기는 있잖아요. 사람이 조금 그래도 그 귀하게 여기는 집은 그 죽으면 그 자기 있던 옷이라도 가서 이렇게 파묻거든요. 그것도 한 사람이 썩을 때까지는 좀 지켜야지. 오늘 파보던데 내일 가보면 다 파가지고 옷은 다 뺏겨갔어요. 이런 시파로 관리해서 정말 완전히 그저 그 사람을 그저 쪼이고 그저 막 이렇게 걸면서
2000이 아니고 97년도 말부터 심화조 사건 때문에 그렇죠. 야 차로 굉장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집은 갑자기 짓지 못하니까 그 매 가정에 다 동거시켰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남포시와 어도교 행정위원회 위원장 엄정돈의 가족이 그 우리 집에 들어왔댔거든요. 그 행정위원장이면 이게 엄청 높잖아요, 말하자면. 높아도 뭐 심화조 사건인데 거기 걸려서 이제 날라가서 그죠. 숙청된 거죠. 근데 아주머니네는 그 토대가 좋으니까 아주머니만 떨어지고 자식들은 다 데리고 들어오고 엄정도는 그 우리 그 남편이 일하는 영동경에 배치받고 다 가족도 다 갈라시켜요. 네, 그때 심화조 들어오면서 김정일이 방침이 뭔가면 이제 이 사람들을 석탄 한 톤과 막 바꿔도 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저 짐승같이 막 불어라는 방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저 여술 배우고 잘하는 거 이름 뭐든가 박김강 전혀 잘 기억이 그 여술 배우 있어요. 간또 여자가 교회인 그런 거 하댔지만 예. 근데 간애가 들어왔는데도 텔레비전 걔가 계속 나오더라고. 북한이 이렇게 예. 그러다가 야는 엄연한데 김강석이 그 여술 잘하는 거 있잖아. 마술사. 네. 예. 우린 여술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걔도 저 한재계 그다음에 그 착 위에 엄연이는 사료청 위원장 하면서 결혼했다가 이렇게 남편은 더 자원분이니까 떨어지고 들어왔는데 야 그때는 거저 굉장했어요. 아들은 척추 부러져서 다리 여기 잘라지고 아버지는 여기 쇄골 부러지고 간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거 떨어져가지고 여기 마비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그때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서는 공개 처형을 많이 했어요. 그러겠네요. 뭔가 좀 반체제 움직임도 살짝 있었나요? 그 안에서? 그 18호 관리소는 유명하게 생겼어요. 잠깐 이렇게 이거 대동강을 저 북창에서부터 그 대동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동강이 경계예요. 이쪽에는 14호 보위부 관리소. 그다음에 우리는 18호 안전부 관리소. 그렇죠. 안전부 관리소. 우리는 백항님이가 맡았댔어요. 그렇죠. 뭐 방침이랑 내려오고 뭐 할 땐 백항님이가 내려와서 그 전달하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그 대동강 공개청사를 하는 데가 딱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공개청사를 하면은 14호 사람들은 자꾸 대동강에 앉아서 보거든. 이 대동강이 요거 노비 길이가 뭐 얼마 안 되니까. 예. 근데 우리는 다 자기가 갖고 들어간 옷을 입잖아요. 자기 거. 근데 가는 몽땅 단체복 입었어요. 이게 여기다 이렇게 명판 이렇게 달고. 그다음에 무슨 처음에 가서도 맞아 무슨 일 없었던가 했어. 여자들은 다 도망 못 치게 하얀 거 수건 씌었더만. 예. 알아볼 수 있게 멀리서도. 그렇죠. 예, 그 재수다 하는 거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14호의 내용을 어떻게 돼서 안 하면 우리 인민반에 그 피갑선이라고 그 사람도 그 심화조 때문에 들었는데 국가보위부에 있었더라고요. 그랬는데 비밀을 많이 아니까 비공개로 쏴 죽였어요. 이 사람을. 근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 인민반이니까 그래도 또 관리소에서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저는 번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어떻게 하는 것 하니까 사람들이 좀 저한테 많이 붙어요. 그 간본의 아줌마들도 나하고 좀 고려하려고 일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뭐 소클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해제받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갑선이 아줌마 보고 이렇게 옷도 좀 빌려달라 평양에서 들어왔으니까 옷도 좀 빌려 입곤 했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가 그래서 슬슬 아프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14호에 갔댔대. 말하면서 어머나 저 강 건너니까 강 건너는 모르지. 이렇게 다 눈 싸매고 눈 싸매 이렇게 쭉 싸맨다는만 쭉 들어갔다가 어디까지 가서 눈을 푼대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정합실 같은 거. 그래서 가니까 아들 둘에 남편하고 자기잖아요. 근데 남편 따로 아줌마이 따로 큰아이 따로 작은 아이 따로 몽땅 따로 간대. 그렇게 했다가 석 달 가서 뭐 했나 하니까 농사 같은 거 했대요. 그러다가 3년 만에 3개월 만에 또 다 모이라길더래요. 또 다 이렇게 모이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여기서 사랑고이 나가서 말하지 않는다면서 산지장 다 찍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야, 너네들은 우리한테 여기 잘못 들어와서 문건이 잘못돼서 18호에 가야 돼. 일들에. 그러면서 눈을 싸먹이래요. 응?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와야 되잖아. 그 다리가 있어요. 그걸로 쫙 나와가지고 우리 민반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를 비공개로 죽였거든요. 국가보위부 이거 피갑선이 하면 다 알던데. 예, 그래서 비밀을 많이 아니까. 그 다음에 2000년도 내가 해서받기 전에 그때는 또 방침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신마저로 들어왔던 사람들 또 많이 또 내갔어요. 예, 방침이라 그러면서 그때 그 피갑선이네 아줌마는 죽었어요. 이미. 아들만 둘이 있었거든. 명철이하고 여짝에 세철이.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내놔라. 우리 아버지 내놔라 하면서 너무 울었었잖아요. 온 관리사가 다 울었어요. 뭐 아버지 죽였는데 뭐 그때 내가 느껴온 게 뭔가 하면 뭐 19호 관리소 안전부장 21호 관리소 무슨 뭐 안전부장 24호 관리소 안전부장 17호 관리소 막 해서 만약에 관리소가 가면 1호부터 있나? 우리는 18호인데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야 내가 15호 무슨 16호 22호 이걸 알았어요. 거기는 17호가 분명히 들어오고 기차 빵통으로 들어왔어요. 해산되면서 17호 그다음에 19호 21호 24호 근데 24호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말은 다 쏠라쏠라 하더만 얘 이랬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함경도에 있다는 얘기죠. 함경도 말이 예, 그때 제가 있을 때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이렇게 관리소가 많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미. 아까 농사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주민들이 이게 사계절, 사시사철 어떤 거 먹습니까? 우린 거저 사계절 옥수수 배급으로 줘요. 옥수수. 통으로 줍니까? 이런 거 통강냉. 통강냉. 통강냉이 주면 근데 이상하더만 어떻게 건사하는지 항상 축축해요. 썩기든 전이고 그런 거를 주면 우린 할머니가 계셨을 땐 그래도 그걸 다 우리가 우리 봐요 형제의 어머니 할머니 7식구 살았잖아요. 7식구에서 통강냉이 한 달 배급이 7.5 내지 8kg예요. 그거 8kg는 왜 그렇게 되냐면 30일 때가 있고 31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31일 때 있을 때에는 8kg예요. 그렇게 하면 그걸 갖다가 이거 방바닥에도 언돌이잖아요. 속탄 때니까. 거기다가 말리지. 그렇게 해서 하면 그래서 딱 절반이 나와요. 4kg 내지 4.5kg. 그 가면 그걸 할머니가 맷돌도 망은 다 또 이렇게 살게 돼서 맷돌은 다 어디서 또 사고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맷돌로 갈아가지고 여기 봉지를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 구량을 보면 지금 그 우리 일회용 컵 있잖아요. 종이컵. 그걸로 그 저거 맷돌에 갈아는 옥수수 가루 푹 퍼가지고 이렇게 곡상곡상을 해서 이렇게 곡상되는 거기 한 컵이 우리 7식구가 하루 식량이에요. 30개 만들어 놓으니까 어쨌든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가 있을 때에는 그마저 낫지만 할머니가 돌아가니까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쌀 막 파다 놓으면 훔쳐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부성귀나 반찬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듭니까? 간장 이게 된장, 간장, 소금 거기가 제일 귀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명절 계기로 4.15 2월 16일 그때마다 그저 줄쫙 서가지고 상점 있잖아요. 상점에서 1인당 500g 줄 때 있고 된장을 그 다음에 뭐 300g 줄 때 있고 그 다음에 소금도 뭐 몇 킬로씩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소금 그런 게 제일 놀아요. 근데 그 애들이 된장 뭐 어떻게 거기 그 도토리 공장 뭐 술 공장이랑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간부들은 뭐 이렇게 고기장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저 간부들 살기 좋은 데가 18호예요. 그렇죠. 이주민들은 그 여기 된장도 그저 요만큼씩 이렇게 주는데 막 그 된장 타는 날은 일 나갔다가 지금 늦게 들어가잖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그 된장 다 퍼먹고 이게 항상 사람이 몸에 간 기운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된장을 거의 한 사람이 500이니까 1.5kg잖아요. 1.5kg가 얼만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엄마는 일 나가고 아버지는 뭐 돌아가고 없고 애들 둘이서 타다가 그걸 그저 그릇 까실 필요도 없어요. 다 먹었어요. 둘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 보면 그
저게 뭐라고 말 못하고 했으니까 집 나가거든요. 엄마 보기엔도 오죽하면 그걸 다 먹겠어요. 무서워갖고. 예,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렇다면서 또 와서 애들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항상 거긴 소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짭짤하게. 그것도 없어요, 거기는. 텃밭은 어떻습니까? 밖에 주민들은 텃밭을 몇 평씩 분양받는데 그 안에는 텃밭 그 안에는 그저 내 집이 요 둘레가 마당 그저 요 마당이 그러니까 요 집하고 여기가 경계 여기 하잖아요. 요게 그죠, 요거. 혹시 산에 이렇게 뭐 능선으로 아 그런 거 하다가야 뭐 부대기 하면 그거 잡아가지. 가고 만약에 농사 거기다가 누가 어떻게 할머니들이 가깝더라도 달궈지 않고 다 그 뺏어가요. 아까 탄광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식량 배급은 일하는 사람한테만 줬다면서요. 네. 사고로 장애가 되면 그럼 배급 끊어집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이게 뭐 팔이 이렇게 뚝 잘라졌다든가 다리가 이렇게 하나 뚝 광차에 잘려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한국 같으면 널리지. 근데 그 사람은 경로동 직장 보내요. 경로동 직장. 경로동 직장은 팔 하나 잘라댔으면 걸어는 다니잖아요. 가면 산에 가서 그 쌀이를 배다가 이거 안전모자 만드는 그런 그 사람들은 팔 이거 잘라진 사람들은 산에 다니면서 쌀이만 끄고 오고 다리가 이거 잘라진 사람은 앉아서 그 쌀이로 이렇게 모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에 300g. 근데 300g도 대재량을 다 주나요? 이틀 보는 뭐 국가 이거 무슨 군사 전략비다 뭐다 뭐 하면서 다 제끼고 그죠 이게 네.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배급을 제때 못 쪄서 그저 그 배급 날만 되면 거기에 배급사에 그저 막 와서 다 쓰러지고 막 누워 있고 그렇게 해요. 혹시 그러면 육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거는 조달이 됩니까? 제가 처음에 70년대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땐 김일성 때잖아요. 75년대 기차 빵통으로 그저 동태가고 좀 막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 가족이 그저 있는 수대로 다 나가서 배를 따라 그래요. 배를 따면 그 내장만 갖다 먹으라 그래. 예, 내장 있잖아요. 그렇죠. 명태에게 쭉 따면 대가리는 가지면 안 돼. 이거 딱 따면 이거 애장, 뭐 그런 것만이. 그렇죠. 예, 그런 것만 갖다 먹으라고 해서 내가 그때 엄마 따라 몇 번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김일성 때는 그래도 막 이렇게 고난이 행군 거 김정일 때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나물밥에다가라도 뭐 조금이라도 된장이라도 조금 푼푼하고 김정일이가 정권 잡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싹 망가놓고 그렇게 해놨지. 그럼 육고기는 전혀 못 드셨어요? 돼지고기나 뭐 이런 건 닭고기나 명절에만 먹었나요 그러면? 명절날에 그 수령님 때 그러니까 김일성 때 소위 태양절. 예, 그때는 4.15에 돼지고기 한 사람당 500g씩 1인당. 아니 근데 그것도 또 3식구까지는 500g. 5식구까지는 뭐 1.7. 5식구 넘은 것부터는 2kg. 이렇게 1인당이 아니고. 근데 뭐 거기에 뼈대기 이만한 거 있으면 그저 뭐 할 수 없이 그저 물 많이 넣고 그다 국 끓여 가지고 그저 맹물 막 그래도 막 달았어요. 근데 우리 남동생이 그 탄강에도 그 막장에 쥐가 많아요. 쥐들이. 근데 그 쥐가 막장진이 많아도만 햇빛 못 보고 그래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또 걔가 쥐를 잡아가지고 그저 뭐 털도 다 아까우니까 털만 여기 싹 그저 그 석탄 불에다가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거서 여서 물을 딱 담아 여서 끓였는데 기름이 덩덩 뜨더만 그것도 막 달댔어요. 그것도 아이고, 먹으면. 그렇죠. 뭐. 그저 그렇게 해서 고기라는 거 먹어보지 어디 뭐 닭고기 뭐 그런 건 모르죠. 알겠습니다. 이 기가 막혀서 얘기를 더 이어가기가 어려운데요. 아무튼 이 뒤에 얘기는 다음 회차에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